수능 특강 영어 25강의 1번 지문입니다. 이 1번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originality라고 하는 단어의 그 쓰임과 기원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riginality is a particularly tricky and apparently contrary concept. 이렇게 되어 있죠. tricky 하면 까다로운 이런 뜻이고 apparently 하면 명백하게 또는 겉으로 보기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후자로 사용이 됐습니다. Originality는 특별하게 까다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contrary, 상반된 모순적인 개념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서로 상반된 그러한 개념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Originality 이 첫 문장을 보게 되면은 첫 문장에서 바로 필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Originality가 하나의 딱 정해진 의미가 아니라 서로 약간 모순되고 상반된 그러한 의미로서 좀 까다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종의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topic sentence로 볼 수가 있겠죠. Up to the late 18th century면 18세기 후반까지는 자, it라는 것은 originality를 가리키겠죠. had a primary sense, 기본적인 의미를 가졌다. 어떤 의미냐면 ancient, 고대의, 그 다음에 전통적인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라고 하는 좀 오래된 구식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가로분의 어떤 의미냐면 that is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문장에서 존재하고 있냐면 자, original inhabitant, inhabitant는 거주자라는 개념이죠. 자, 원래의 거주자니까 원주민이 되겠고 archaic 하면 고대의 고풍적인 이런 뜻이죠. aborigine 하면은 이건 원주민이죠. 원주민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그러한 개념, 고대의 개념. 이러한 문구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하는 그 오리지널리티는 첫 번째 의미로서 좀 오래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로서 itself, ancient, 고대의 classical sense, 고전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자, 하지만 해서 문장이 이제 좀 전환되고 있어 다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From the late 18th century onward, onward는 계속하여 이런 얘기니까 18세기부터 계속해서 18세기부터 이제는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Original 하면은 자, original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increasingly tend toward 무엇을 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The opposite 하면 반대의 now dominant, dominant는 지배적인, 압도적인 이런 뜻이죠. 반대의 지금은 지배하고 있는 의미로 향하게 방향이 전환되게 되었다, 향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압도적인 또 지배적인 의미라는 얘기는 지금은 그 오리지널이란 개념 자체가 주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novel, 새로운, innovative, 혁신적인 never have been done before, 전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러한 독창적인의 또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첫 번째는 이 오리지널이 원래의 오래된, 그죠? 이런 오래된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두 번째에서는 좀 뭔가 새로운, 그죠? 새로운, 그 다음에 독창적인, 창의적인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리티를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in the modern sense, 현대적 의미에서 original idea만 아주 참신한 생각 이 정도로 되겠죠. striking 하면 아주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놀라울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오리지널 아주 독창적인 이러한 현대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겠다. 그래서 이것은 modern romantic sense만 근대적 의미이고 낭만주의적 의미이다. 낭만적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약간 좀 오래된 고대의 의미를 갖게 되어 있고, 여기서 근대적 낭만적 의미.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대의 고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고대의 고전적 의미와 현대의 낭만적, 근대의 낭만적 의미를 서로 이렇게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18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18세기 이전에는 고전주의 파가 이제 득세를 벌이고 고전주의적 문화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18세기 이후에는 근대적 낭만주의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생각을 타파하고 새로운 그러한 독창적인 생각을 갖게 됐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적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increasingly 흥미롭게도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하면 이 두 가지 사이의 distinction, 차이점이 이런 얘기죠. 활성화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죠? by something, 뭔가에 의해서 something이
thing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자, 이것을 as가 또 연결해 있어. 그러면 자, article 관사의 변화와도 같은 자, 사소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어떤 의미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사를 어를 쓸지 덜을 쓸지 이 변화만 주고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the original painting 하면은 refer us back to 자, 오리지널 페인팅이라는 원래의 그러한 그림이라는 오리지널 페인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니셜 최초의 버전 어떤 의미가 되겠죠.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고 따라서 invoke 촉발시키고 불러일으키는 거죠. 초기의 근대시대 이전에 그런 고전시대의 그런 초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는 original painting 관사가 붙어 있어. 더라는 것은 보통 이제 옛날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어는 original painting은 우리로 하여금 kind of 일종의 어떤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has not been done before 하면 전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어떠한 전에 그려진 적이 없는 그러한 종류의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assume 하면 이거는 가정화되어도 뜻이지만 더 많이 쓰이는 뜻이 사실은 take on의 뜻입니다. 뭐 어떤 색채 따위를 띄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또 취하다, take의 뜻을 갖게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다면 assume the responsibilit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assume은 take on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많이 갖게 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를 띄게 된다는 얘기죠. 후자의 의미라는 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후자의 의미라는 것은 자, 창의적이고, 그죠?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독창적이고, 신선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바로 낭만주의적 의미와 현대 의미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거 살짝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iggest barrier to 하면, barrier는 항상 to가 오죠. 뭐뭇에 대한 장애물, 이 to가 전세이기 때문에 ing가 와야 돼. 하지만 이 originality를 fostering, 육성하고 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시간의 부족이다. 바쁜 세상에 있어서 자, 점점 더 압박을 받으면서 바쁜 현대생활에 있어서의 시간의 부족이다. 그러면 이거는 글의 흐름과 좀 관련이 없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의 의미가 옛날의 의미,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의 의미로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it is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가 되어 있고 way는 무게를 재는 거니까 한번 따져보는 거죠. whether or가 되겠죠. 자, 그러면 the originality라는 것이 이게 주어고 one has in mind 여기서 one has in mind 가로로 묶어서 앞에 originality를 꾸며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originality라는 것이 과거를 돌아보느냐 앞을 돌아보느냐 아니면 attempt to do both at once 하면 동시에 이런 얘기죠. 동시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simultaneously 자 지어볼게요. simultaneously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런 뜻이고 at the same time 자 많이들 아는 표현일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그렇게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리저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게를 잴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지널리티의 두 가지 의미의 18세기 이전과 18세기 이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글은 죄송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아주 미안하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잠깐 지워볼게요. 좀 내용을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글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일단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 하지만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여기에 원래 오리지널 inhabitant라든가 이런 고전적인 의미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에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고전적인 의미를
첫 번째에서 나와 있고, 하지만에도 문장이 전환되면서 18세기부터 계속해서는 이 오리지널 단어가 노블하고 이노베이티브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독창성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차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 창의적인 의미, 이렇게 그 18세기 이전의 의미, 18세기 이후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따라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의미의 구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실제로 내신과 관련돼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언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뭐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단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bound with 하면 뭐뭐가 얽혀있다,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certain patterns of behavior, 어떠한 특정한 행동 패턴과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행동 패턴은 provide criteria, 이건 복수입니다. 자, 단수는 criterion, 이게 단수가 되겠어요. 이건 기준들이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언어의 말에 적용해 있어 말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행동 패턴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말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패턴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적용하는데 기준을 제공하는 행동 패턴이야. 우리가 어떤 뭘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죠? 행동을 뭐 짝다리 찍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좀 인상을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말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 패턴과 얽혀 있고, 이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을 적용하는데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it is not that, 여기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꼭 알아놔야 됩니다. It is not that 하면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but th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rather는 다 오히려 이런 얘기죠. 자, it is not that은 뭐뭐 때문이 아니라 but that,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that은 because의 개념이죠. The pattern of behavior, 이런 행동 패턴이 proceed 하면 앞서다 선행하다야. 말을 선행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와 대시죠. 또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거야, 두 개가. 이 말이라는 것이 refer to는 의미하다, 언급하다는 얘기예요. nothing but은 only의 뜻이죠. 자, pattern behavior, 행동 패턴을 일컫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하면 행동 패턴이 말보다 앞서서 선행하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동 패턴을 일컫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얘기야. but that, 언어라고 하는 것과 행동이라는 것은, 즉 사고와 단어와 그 다음에 행위, 이러한 것들은 interconnected, 상호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이 단어가 이 글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핵심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결국 그 말과 행동은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런 단어의 어휘 선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the same is true,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죠. 수능을 공부한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뭇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assess, 평가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learning language, thus야, 따라서, 이런 얘기.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in many respect만, 여러 면에서, 이런 얘기죠. 이 표현도 꼭 알아놓으세요. 몰랐던 학생들은 굉장히 수능을 공부하면서 이 표현을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 면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수어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지 is like learning a game, 게임을 배우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게임에 비유하고 있고, knowing a game 하면 게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야. require,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규칙을 아는 걸 필요로 하겠죠? 이 규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 되겠지.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죠?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게임을 배우는 과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어떤 행동 특성에 대한 내용이 B번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한 사람의 knowledge, 지식이죠. 게임, 여기 knowledge of에 게임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proficient in으로 연결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proficiency는 능숙함인데, 우리가 be proficient, 이렇게 수거가 나오면 in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수거 형태가 될 때 명사가 돼도 따라 붙는 전치사는 항상 똑같다는 걸 머릿속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모든 명사든 형용사든 모든 경우에. 자, 그러면 게임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게임에 있어서의 어떤 능숙함을 우리는 평가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이 게임을 잘하고 있구나. 바둑 좀 뜰 줄 아네. 좀 잘하네. 뭐 능숙함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관찰함으로써 평가하는 거야. 그들의 컨덕트, 행위를, 게임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게임하는 거 장기 바둑 두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게임하는 거 봐도 알 수 있겠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오브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베이스드 온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수많은 constitutive 하면 constitution이 우리가 구성이나 헌법, 뭐 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구성적인 규칙이라든가 전략적인 수많은 규칙을 배경으로 해서, 왜냐면 게임에는 그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법칙과 전략적인 룰들이 있잖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이 이 게임 좀 할 줄 아네, 이런 것들을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게임에 잘 알고 있다, 게임을 잘 알고 있다, 또 게임에 능숙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비교는 이런 얘기예요. 게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비교. 이것은 결국 제공하게 되죠. 토대를 제공하는 거, 무엇을 더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추가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토대를 제공한다. 추가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말하는 행동이나 패턴을 보고, 그죠? 말이나 행동의 패턴을 보고, 아이들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게임에 능숙하고 게임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놓을 경우에는 말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지시라고 하는, 추가적인 가르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토대를 그러한 제공하게 된다. 무엇이? 이 두 가지, 게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자, 그런 얘기고,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언어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언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전체 언어와 구체적인 언어적인 어떤 활동들을 마스터링, 숙달하는 것 자체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색채어를 가리킨다든가, 자, 자동차 딜러와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 말을 잘해야 되잖아. 색채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다양한 언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언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채어라는 건 그런 뜻으로 이제 다양하게 언어가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의 표현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딜러와 협상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체적인 언어와 협상을 할 때 아주 말들을 굉장히 잘하잖아. 그러한 언어를 숙달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knowing what to say, what to do,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자, 이 부분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고, 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행동 패턴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둘 다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다양한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아는 거와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좀 자세히 보니까 또 이렇게 만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내신이든 연기에서 출제가 가능할 수 있던 그런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